불 꺼진 간판 아래 임대문이라고 적힌 한글 안내문이 바람에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들어가던 음식점이었지만 지금은 철거된 주방 설비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골목 어디를 가더라도 이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숫자가 체감이 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평균 2,760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평생 모은 돈과 함께 꿈을 접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숫자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연평균 폐업률은 이미 12%를 넘어섰고 자영업 7 중 한 곳이 그 해에 문을 닫은 셈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의 자영업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핵심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균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중산층 소비의 붕괴입니다. 2024년 4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실질 흑자액이 65만 7,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70만 원 아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흑자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벌어서 쓰고 남은 여윳돈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한 달에 65만 원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소득은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13.2%나 급증했고 집을 사면서 발생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4분기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자 내고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다는 한탄이 이제 통계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중산층의 지갑이 닫히는 순간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골목 상권입니다. 동네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횟수가 줄고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시는 대신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끼만 2,000원짜리 점심이 부담스러워지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체됩니다. 중산층이 지갑을 한번 닫을 때마다 자영업자의 매출 전표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호프집과 간이주점은 각각 2,183곳과 965곳이 줄었습니다. 불과 9달 만에 주점 10곳 중 한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커피 음료점도 1,70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던 카페가 어느 날 갑자기 폐업 안내문으로 바뀌어 있는 광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도대체 누가 뛰어드는 것일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바로 회사에서 밀려난 50대와 60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 퇴직금을 들고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이 함정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쟁자가 넘쳐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숙박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77.2%에 달했습니다. 10명이 가게를 열면 7명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외생법원의 자료를 보면 파산 원인 중 사업 실패 혹은 사업 소득 감소가 47.4%로 가장 많았고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 곧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0.76%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대출 잔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영세 사업자일수록 연체율은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운용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고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 규모는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고 회수율은 4.2%까지 급락했습니다. 빌려준 돈 100원 중 니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소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에서 49% 수준입니다. 미국이 68%이고 일본이 58%이며 독일도 53%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내수가 흔들리면 자영업은 완충장치 없이 곧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수의 핵심인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은 2010년대 초반 7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6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남은 중산층마저 미래가 불안해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폐업이 늘고 폐업이 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어 다시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 잔인한 순환고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절합니다. 경기도의 한 분식점 사장님은 하루 매출이 5만 원이 안 되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는커녕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57세 남성은 퇴직금 8천만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1년 반 만에 빚만 2천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붙어있던 오늘의 메뉴라고 적힌 한글 칠판은 이제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주 충정로 거리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25%를 넘어서면서 주말에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유령 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붙은 입점 환영 임대 문이라는 한글 안내문만이 덩그러니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나라. 개인 사업자의 75.7%가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인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년 생존율은 52.3%이고 5년 생존율은 40.2%에 불과합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5년 안에 6곳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은 2024년 기준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명이 가게를 열 때 85명이 가게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창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터인지를 두 눈 뜨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열겠다는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들어가려는 그 골목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돈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지갑이 닫혀있는 한 어떤 맛집도 어떤 카페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소비가 무너진 시장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이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건물마다 붙어있는 세입자 모집이라는 한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텅 빈 매장의 유리문에는 영업 종료 감사합니다 라는 한글 안내문이 조용히 붙어 있습니다. 이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자영업이라는 전쟁터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그분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의 노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